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정전 용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전 용량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콘덴서 용량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의 식이 어떻게 되냐? 콘덴서 용량. 콘덴서 용량은 델타와 Y가 있는데, 그죠? Y일 때 델타부터 볼까요? 델타는 자, Q 델타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V의 제곱인데 여기에 3이 붙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Y Y일 때 콘덴서 용량은 오메가 CV의 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3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라고 그랬죠. 이제 정전 용량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C를 얘기하는 거죠. 이 C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C가 바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C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죠. 델타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C 하면 C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그대로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3의 오메가 V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될 테고, 자, 아래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거는 C는 오메가 V 제곱분의 오메가 V 제곱분의 쓰면 되죠. 그 다음에 Q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은 이제 마이크로페롯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0의 6승이죠. 요게 이제 페럿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페럿이다. 단위가 페럿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페럿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걸 거쳐서 여기에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자면 부하에 무효 지상 무효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상 무효분이 100이었다. 100이었는데 뭐 100kVA라 그러죠. 100이었는데 이걸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달아요? 콘덴서를 달죠. 콘덴서를 달게 되면 여기서 빼이죠. 100짜리를 달았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상쇄되었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다른 거 예를 들자면 150을 달았다든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제 과보상이 되는 게죠. 이 경우가 그죠? 이게 과보상이 된다. 과보상. 너무 센 걸 달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 값이 커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보상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모선의 전압이 상승합니다. 모선 전압이 상승하게 되고, 두 번째 고조파 왜곡이 증대됩니다. 고조파 왜곡이 증대된다. 왜곡 증대된다. 세 번째 전력 손실이 증대된다. 전력이 손실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이 있죠.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과보상 시에 콘덴서를 너무 달았을 때, 과하게 달았을 때 과보상 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모선 전압이 상승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의 주범이 뭡니까? 전압 강화의 주범이 되는 게 바로 L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C가 커지는 거니까 이건 전압 강화가 아니고 전압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선 전압이 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3번을 보면 전력 손실이 증대된다 그러는데 역률이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과하게 증대가 되면 그죠? 계통에 일정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C가 투입이 되면 충격이 오겠죠. 그 충격에 의한 C 투입에 따른 충격에 의한 충격파로 인해서 고조파 왜곡이 커진다, 증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모터죠. 전동기가 있는데 여기다 뭘 답니까? 콘덴서를 달죠. SC라는 콘덴서를 이제 다는 겁니다. SC라는 스테이리 콘덴서를 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를 연결했고, 전원이 공급이 되면 전동기가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를 달아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달았는데 전동기가 이렇게 오프가 돼요. 이제 오프가 된다. 이제 끈다 이거예요. 끄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전동기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더 돌게 되죠. 더 돌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이때는요? 발전기가 되는 거죠. 발전기. 근데 여기서 이때 이 C가 그죠? 콘덴서가 상당히 큰 콘덴서였다. 용량이 상당히 크다. 여기 크다. 아주 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시 아주 큰 충전 전류 진상이겠죠. 진상인 충전 전류가 이 콘덴서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기가 된 이 전동기에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로 변한 역에서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증자작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전압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충전 전류로 인해서 이 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 발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자작용이라는 것은 발전기가 전기를 일으키니까 이 전기에 의해서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콘덴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고압 또는 특고압 또는 고압용 진상용 콘덴서 방전장치에 관한 겁니다. 뭐라고요? 방전장치. 이것도에
방전장치. 이 방전장치는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뭐 직접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뭐 접속되도록 하는 장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콘덴서가 있으면, 이게 콘덴서가 있다 그러면 방전장치가 있다. 방전장치가. 그죠? 아니면 직접 접속을 하거나, 그죠? 직접 접속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오토로 접속을 하거나 간에 이게 중요한데요. 개로 후 5초 이내, 5초가 중요합니다. 5초 이내, 그리고 50볼트, 둘 다 5죠. 50볼트 이하로 어, 다운 시켜야 된다. 저하시켜야 된다. 저하시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초 50볼트, 50볼트 이하로 두 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전력용 콘덴서의 정기 점검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유관검사 항목 세 가지를 쓰세요. 세 가지를 써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콘덴서의 케이스 있죠. 케이스가 부풀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팽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해. 팽창 여부. 이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뿔룩하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심하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 뭐 전자제품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뭐 콘덴서들 이런 거 있죠. 특히 뭐 정류기 같은 데 있는 거, 뭐 1000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거. 이제 전기를 세게 가면 폭발하죠. 엄청 세요. 그 안에 있는 게 터지면서 나오면서 사방으로 가서 뭐 달라붙거든요. 아마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요 실제 크기가 요 화면에서 보시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될걸요. 1000마이크로페럿 그러면 그 이거만 터져도 엄청 큰데 전력용 콘덴서는 엄청 크죠. 크기 자체가. 그래서 폭발력이 상당하다. 이 상당한 사고가 된다. 이렇게 그 팽창 유무를, 그다음에 발청 유무를 점검해요. 발청 유무. 발청이라는 건 녹이 슬었다는 얘기예요.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세 번째, 이 안에 절연유가 들어갔는데요. 절연유의 누설 유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은 단자 있죠. 연결 부분 단자 이완 및 이완 또는 과열, 제대로 접속이 안 되면 과열이 돼서 저항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열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과열 유무를 점검한다. 유무 점검.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콘덴서 설비의 주요 사고 원인 세 가지를 쓰세요. 그랬는데 이게 콘덴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콘덴서 소체 파괴 및 층간 절연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거 콘덴서를 보면은 이 콘덴서 안에 이 콘덴서를 보면 콘덴서 안에요. 실제로 이거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뜯어봤는데 조그만 콘덴서 뜯어보면 콘덴서가 이렇게 보통 원형으로 생겼죠. 조그만 콘덴서가 발이 두 개가 들렸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풀면은 이게 종이 테이프처럼 똘똘 말린 종이 테이프처럼 요 안에 쭉 말려서 이렇게 뭐 말려서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다. 이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쫙 펴이죠. 자,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층이 있죠. 원래 콘덴서가 양쪽이 있고 여기가 전화가 충전되잖아요. 가운데가. 그죠? 요 가운데가 충전되는데 우리 콘덴서 표시를 이렇게 하죠. 보통 요 충전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아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쭉 말려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층간 절연 파괴. 여기 절연 이제 요 사이는 떠 있어야 되죠. 요 사이. 근데 이제 달라붙는다고. 여기 두 개 다 달라붙는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소체 파괴라 그러는데 소체 파괴는 요 안에 콘덴서 안쪽에 보면은 요게 실제로 이제 부분이 여러 개의 콘덴서가 합쳐진 것 같다. 실제로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되듯이 자 이런 이제 내용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 셀에 해당되는 요거를 바로 콘덴서 소체라 그러죠. 콘덴서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한 부분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그 외에 그 배터리 같은 거 보면 쭉 연결된 거 보면 우리가 뭐 청소기나 이런 거 무선 청소기 같은 거 따라 보면 그 뜯어 보면 배터리에 요만한 그죠? 3.7V인가? 3.7V짜리가 여러 개가 막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죠? 요거 하나 셀이죠. 이게 콘덴서 얘기할 때 여기 뭐 콘덴서가 여러 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소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원인, 콘덴서 설비, 모선 단락, 외부적인 거죠. 콘덴서 외부적으로. 그 전선의 모선이 단락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 콘덴서 들어오는 이제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콘덴서 설비 내의 배선 단락. 콘덴서 설비 내의 배선이 단락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콘덴서 내에서 이제 양쪽 극이 달라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률 개선을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최대 무슨 전력 이하로 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다 아는 거죠. 지상 무효 전력이죠. 지상 무효 전력 이하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상 무효 전력을 없애기 위한 거니까 콘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하죠. 부하의 지상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의 되겠죠. 답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올려서 볼까요? 전동기 콘덴서를 개별로 설치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뭐에 대해서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전동기가 있을 경우에 전동기 여기에 이제 SC 콘덴서를 단다 그랬죠. 되게 ON선인데 여기 이제 오프가 되면 ON 하다가 오프가 되면 여기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발전기로 변화한다 그랬고 스테이트 콘덴서에서 이렇게 진상 전류가 들어와서 그죠? 예. 발전기가 되면서 자기 증자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증자 현상이 일어나고 스테이트 콘덴서에서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압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얘기고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콘덴서 전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콘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콘덴서 전류가 전동기에 전원이 끊어졌을 때죠. 그러니까 무부하 전류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 그 콘덴서의 전류가 더 커지는 거죠. 전동기 무부하 전류보다 더 커지는 경우에 발생 원인이 되겠고요. 이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러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단자 전압이 일시적으로 전격 전압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압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했으니까 뭐 잠깐이죠. 아주 잠깐 동안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전원이 분리되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직렬 콘덴서가 있고요. 연결 방법이 직렬 연결하는 경우 있고 병렬 연결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하게 되느냐. 직렬 연결은 제가 뭘 쓸 걸 아시죠? 전압 강화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 병렬 연결은 어떻게 돼요? 역률 계산이다. 두 가지. 뭐 1차 때부터 쭉 많이 들어온 거라서 다 아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콘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